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2021년 부동산 전망한 데서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차암유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0년 3월 18일에 왜 셧다운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 케어 액트가 발동을 했는데요. 그때 모기지를 가진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서 차암유예라는 혜택을 드리는 법안이 조치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 그 차암유예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차암유예라는 거는요, 뭐냐고요? 네, 보통 내가 이제 집을 사면서 융자를 했잖아요. 그럼 3months를 페이먼을 하지 않으면 차압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NOD라 그래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압을 하지 않겠다는 유예를 해주는 것이에요. forbearance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80일 동안 이 차압유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페이먼이 힘들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암유예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따로 뭐 수수료가 들어간다든지 추가 어떤 서류 비용 이런 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전화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차암유예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차암유예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선은 방법을 몰라요 이러는데, 모기지 항상 받던 빌이 있잖아요. 뭐 이 빌을 받으셨든 아니면 그냥 집으로 오는 그 페이퍼 빌을 받으셨든 거기에 보면은 모기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 렌더페이 하는 서비스 회사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전화번호랑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먼트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니 하고 얘기를 하시면은 얘기를 해줘요.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먼트를 중지를 하는 거지 탕감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하면은요, 그 옵션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3개월 동안 할 수 있다니까 퍼스트에는 3개월 정도 유예를 해줍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도 안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6개월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HA라든지 VA 베테랑 론이죠. 그 다음에 USDA 농무부에서 주는 론이죠. 이런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은 1년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암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각 주마다 스테이트마다 또 스테이트에서 추가로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게 있으니까 각각의 스테이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도 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차압을 신청할 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 유예해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모게지의 빌에 보면 어카운트 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게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제 전화를 해서 차암유예를 할 때 옵션이 있어요. 페이먼 옵션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유예가 만료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페이먼을 하겠다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다른 추가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또 그런 론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forbearance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때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유예 계약서를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뭐 저스트 인 케이스 이메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이 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유예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월 모게지 청구서를, 그러니까 모게지 빌이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게지를 그동안 자동 이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매티컬리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단을 하시는 그런 변경을 해주셔야 돼. 계속 페이먼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암유예가 크레딧 리포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재융자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차암유예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이 이제 인컴이 생겼다면 빨리 그것을 되갚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재산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걸 오토매틱으로 하더라도 그걸 내셔야 되니까 같이 임파운드 되신 분들은 모게지랑 보험이랑 재산세랑 같이 돼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모게지는 내지 않더라도 재산세 보험은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A가 있으면은 HOA도 계속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세 내지 않으면 10% 페널티 있고요. 그 말씀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10% 그 페널티가 있는데 12월 10일이 2차 마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모게지 상환을 이제 유예를 받았으니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실은 계약할 때 벌써 계약 그 옵션이 돼 있겠지만 그래서 일시 정지된 모게지 페이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짜서 하는데요.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은행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료 후에는 여러 가지 옵션 상환 방법이 있었을 거고요. 또 상환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그 상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밀린 페이먼을 뭐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조건은 아니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옵션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상 회복, 즉 한꺼번에 밀린 걸 다 갚는다는 거고요. 또 상환 계획은 밀린 금액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갚는 게 있고 또 론 모디를 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8개월이 남아 있다 그러면 3개월 안 냈으면 31개월로 늘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재융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 이자가 좋으니까 재융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재융자를 할 때는 차압 유예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동안 밀린 금액을 다 갚고 난 뒤에 크레딧도 정리를 하고 나서 재융자를 해야만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신용 기간에다가 클리어 시키고 그렇게 재융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게지 납부를 다시 할 수 없다 그러면 담당 은행하고 꼭 상담을 좀 해보시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차압 유예가 끝나고 나서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숏세일하고 매매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에퀴티가 있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다운사이징을 좀 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숏세일을 하게 되면 그냥 nothing 가질 수 있는 에퀴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매매를 권하는 거는요. 뭐 재융자도 할 수 없다든지 뭐 상환도 할 수 없을 경우 어떤 초이스가 없을 때 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이먼을 못하게 되면요. 만료가 끝나고 나면 포어클로즈 진행됩니다. 은행은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환을 많이 하지 못하고 포클로즈가 되게 되면은 집값에 아마 내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참 다행인 건 그래도 에퀴티가 많이 있어서 뭐 그렇게 차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압 유예 권리를 가지는 거죠. 차압 유예 권리라는 건 그러니까 모기지 페이먼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환할 때 이제 유예 상환을 신청을 하면서 그 리턴하는 그걸 할 때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전문가들하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고 하는 게 훨씬 더 왜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문인들의 지식을 좀 빌린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집을 파실 때도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좀 정말
이렇게 아는 분도 좋은데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상담을 하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유예 신청을 하기 전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신청을 하기 전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포클로저를 막을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차압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